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스튜디오를 국회로 옮겨서 여러 의원님들 만나서 현 시국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탠딩으로 국회 본관 제1회의장 앞에서 신경민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른 저희가 아침부터. 또 거리에서 서서 또 해보기는 있어도 이렇게 또 국회에서 서서 해보는 것도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드문 일인데 그만큼 지금 국회가 예. 이제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네. 여러 가지 관심의 축이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네.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본인 입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네. 기타가 더 중요한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1, 2, 3차가 똑같고요. 네. 이 본인이 입으로 개헌은 얘기는 안 했지만 모든 것을 국회에 내몰면서 본인의 진퇴까지 포함해서 방식까지 한 것은 행간의 개헌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퇴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퇴기라는 게 내년 상반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4월에 그만두고 6월에 선거를 하고 뭐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광장의 요구와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고 일단은 교란 작전입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교란 작전이 주요한 것이고요. 네. 또 그 다음 행간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국정조사랄지 네. 또 이제 특검이 곧 시작이 되죠. 네. 특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본인이 어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동시적으로 네. 이 삼박자가 같이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국민 담화 가운데 대통령의 행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임기 단축,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포함한 임기 단축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에 방점이 찍히는 건지 아니면 그 임기 단축에 방점이 찍히는 건지 좀 국민적인 혼란이 좀 있습니다. 우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는 또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는 네. 뭐 이런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마련해달라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국회라는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다수가 있고요. 네. 또 여중에는 지금 우리들이 기피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같이 탄핵을 하고 싶어하는 친박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암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둔 거고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 국회 합의라는 것이 금방 두부 모를 자르듯이 네.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게 돼서 네. 합의까지 이르는데 협의를 거쳐서 가는데 얼마가 걸릴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에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죠. 내려놓은 듯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라는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일단 2일 탄핵은 매우 어려워지는 게 네. 비박계에게도 분을 줘야 되고요. 네. 비박들도 또 친박하고 얘기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이 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어제부터 터져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9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9일까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 불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2일의 경우에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국회 출석을 하지만
탄핵의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아예 200석 이하로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네. 광장의 요구라는 게 하늘을 찌르고요. 네. 썩 물러가라, 바로 깜빵으로 가라 이거 네,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불출석의 전략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채택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네. 9일까지의 그 여야 협상의 네. 결과에 달려 있을 겁니다. 친박들은 자, 이 정도까지 물러났으니 하면서 아마 읍소작전 그리고 대국민적 특히 30%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자들에게는 네. 이 정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는 동정과 연민 작전을 구사를 할 것이고요. 네. 이것이 각 지역구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또 흡수가 될 것이고요. 뭐 이런 작전을 쭉 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물론이고 이 경양 각지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네. 3일에 촛불도 지금 교란 작전이 함께 병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 내 교란 작전과 친박이 이 핵심으로 된 네. 국회 내 교란 작전과 또 동정과 연민에 기초한 대국민 교란 작전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탄핵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는 교란 이간책이 지금 어저께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제 발표된 대국민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 교란 작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대통령이 못 받게 돼서 국회에서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명예퇴진을 좀 하게 해주면 본인이 챙길 건 좀 챙기고 어차피 이제 임기 단축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 조사는 또 안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한 담화였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물론 가능하죠. 네. 지금 이렇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퇴진의 형식과 방식을 피해 보려고 하겠죠. 네. 그게 아마 이제 시간을 끌면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 개헌 얘기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네. 조항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명예스럽지 않은 퇴진을 피해 보려는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할 것이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어저께 담화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소통을 하고 요즘처럼 소통을 잘하면 아마 대통령 잘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해서 예. 그 중지를 모아서 내놓은 거고요. 하나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네. 나라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01%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은 사실 이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자체로 본인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피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립적 검찰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네. 중립적 특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어저께 두 사람의 그 특검 후보가 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진짜 특검이 임명이 되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매우 우려스러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과연 특검 후보 선정 절차, 네. 추천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과연 이분들이 네. 적절한 절차를 거쳤고 적정한 후보냐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결정되고 난 뒤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점검과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어제 특검 후보가 발표된 뒤에 검찰 기자실에서는 권력을 수사하는 대통령 수사를 하게 되는 검사들인데 한 분은 주로 조폭 수사를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주로 이제 재벌 DJ 정부 때 재벌 수사를 했던 분인데 왜 이런 특검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을 뭐 취재 기자로서 네. 아는 편에 속하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이 되고 나면 네. 아마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외에서 예.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뭔가 또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네. 특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국회도 네. 또 정당도 같이 도마 위에 올려가서 네. 평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네.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두 가지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일종의 회심의 역작으로 판을 좀 흔들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결의가 있고요. 네. 또 대규모 촛불 집회가 평일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결국 이 상황을 좀 정치 안에서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촛불 민심하고 또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야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과 좀 이 상황을 풀어갈 해법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야당에서는 지금 저 3당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탄핵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저께 담화가 나온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탄핵을 그만둘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공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치되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탄핵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200표 이상이 네. 이 현역 의원 중에 필요하고 네. 야 3당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하고 지금 광장의 요구가 썩 물러나거라인데 썩 물러나거라가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면 국민이 참아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 것이냐, 네. 2월까지냐, 4월까지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달 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절차를 끝나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끝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인내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네. 쉽지는 않고요. 그 인내 시간이 계산이 견적이 나오면은 이 남아 있는 이 친박 세력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네. 이 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 관리입니다. 네. 이 위기 관리를 야당이 제대로 못 해낼 경우에 받게 될 비난을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도전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느냐, 메시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친박 핵심 세력들과 상당한 논의를 했다.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수시로 대통령과 통화하고 만났고 또 대국민 담화가 있던 어제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청원 대표 포함해서 소위 이제 친박 주류라는 분들이 전부 대통령하고 함께해서 일종의 집단 지성의 컨텐츠로 어제 그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야당은 대통령이 이런 대국민 담화의 내용 개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몰랐던 건가요? 몰랐던 거죠. 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네. 거기에 개헌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관심을 쏟았고요. 네. 물러난다라는 것, 특히 물러날 경우에 시한을 정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어저께 동향으로 보면 여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네.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끝까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포인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국민의 여망이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담화인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부응하는 여당의 세력들이 일부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부응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이 여론의 동향에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죠. 네, 아마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네. 쭉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나 소망은 분명합니다. 네. 이것을 여의도의 현실에서 네. 또 법률적으로 엮어내야 되는 것이 실현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탄핵을 야당 주도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제 촛불이 국회로 오지 않을까요? 국회와 정당에 쏟아지겠죠. 네, 예. 그리고 특검과 예. 국정조사 예. 다 하나하나가 예.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대단히 엄중하고 여기서 뭔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진상규명에 한 발짝 두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다. 그리고 탄핵 시계는 이미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의 3차 담화로 다시 또 약간 주춤거리는 거죠.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야당이 그리고 또 야 3당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이 정국을 세게 주도를 해서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죠. 현실은 답답하고 불확정적이고 지금 매우 어려운 조건을 청와대나 친박 쪽에서 걸어주고 있고요. 네. 이것을 광장의 요구와 어떻게 수렴해 나가야 되는지 하여튼 뭐 해내야죠. 어떻게든지 풀어내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이 국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고 나온 뉴스가 나오고 또 뭐 한번 눈길을 돌아서고 나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 하기가 뭐 쉽진 않죠. 항상 보면은 전문가들이 풀어야 될 영역을 국민들이 모두 다 관여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숙명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숙제가 올 텐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언론은 정치와 또 엮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치와 언론 또 재벌 뭐 이런 문제를 다 한 상에 놓고 우리들이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엮어내줘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